여기에 한국 기업이 속속 진출하면서 유럽 강대국들의 하청기지에서 유럽 심장부로 지위가 달라진 국가가 있습니다. 수도 인근 작은 도시는 삼성이 들어서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지는 최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됐고, 또 다른 마을에는 SK가 들어서 주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탓에 도시 지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생긴 도로 이름을 아예 SK로로 명명했을 정도입니다. 한때는 유럽 변방이었던 이 나라, 다름 아닌 헝가리입니다. 오늘은 헝가리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2015년까지 헝가리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파트너였습니다. 말이 좋아 파트너니 생산기지니 하는 것이지 실상은 하청기지였습니다. 아우디는 1993년부터 죄르에서 유럽 최대 엔진 공장을 운영하며 연간 200만 개의 엔진을 생산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2012년부터 캐치케메트에서 연간 18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독일만 헝가리를 활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스즈키는 1991년부터 에스테르곰에서 연간 30만 대를 조립했고, 미국 GM사나 오펠도 헝가리의 조립 공장을 운영했었죠. 이들 공장들은 헝가리 총 수출의 20%를 차지했지만 정작 헝가리가 얻은 것은 숙련된 값싼 노동력뿐이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92%가 수출됐지만 핵심 기술이나 고부가 가치 부품은 모두 독일에서 왔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동차를 조립했지만 정작 주인공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헝가리가 변방에서 유럽 중심부로 변모하게 된 것은 2017년, 삼성이 헝가리에 첫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16년 8월 30일, 삼성은 부다페스트 북쪽 25km에 위치한 괴드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투자액은 약 3억 5,700만 유로였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3년 문을 닫은 구 브라운관 TV 공장을 개조한 이 시설은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을 시작했죠. 삼성의 투자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2022년까지 총 20억 원 이상을 투자해 2개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죠. 현재 괴드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40기가와트시로 중형 전기차 60만 대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6,6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619억 유로 규모의 R&D 센터도 설립됐습니다. 이는 헝가리 투자진흥청 역사상 최대 규모의 R&D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럼 삼성의 투자는 헝가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삼성 SDI의 성공을 목격한 SK온도 헝가리로 향했습니다. 2018년 코마롬의 첫 공장을 착공한 SK온은 2024년까지 총 34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초대형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코마롬의 두 공장과 작년 2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한 2반차 공장을 합쳐 총 47.5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죠. 특히 2반차 공장은 SK가 2조 6천억 원을 투자한 헝가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필드 투자로 기록됐습니다. 70헥타르 부지에 2,500명을 고용할 이 공장은 가동 3개월 만에 90%의 수율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는데,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안정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성과였습니다. 어쨌든 SK는 이들 공장에서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하여 주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 첫 공장을 지을 당시부터 주 고객사는 헝가리 현지의 공장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였으며, 그 후 아우디 등 여러 유럽 기업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배터리 제조사들의 투자는 부품 공급업체들의 진출로 이어졌습니다. 일본계 한국 기업 W스코프는 니레즈 하자에 7억 2천만 유로를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분리막 공장을 건설했고, 두산은 터터바녀에서 전기차 220만 대분의 구리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롯데 알미늄 등도 헝가리의 생산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작년 기준 현재 헝가리에는 261개의 한국 기업이 2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누적 투자액은 62억 유로를 넘어섰습니다. 이 덕분에 2019년과 2021년에는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헝가리 최대 외국인 투자국에 등극하기도 했죠.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헝가리의 산업구조와 고용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조립, 전자제품 생산, 제약, 식품 가공 등이 주력이었던 헝가리는 첨단 기술 제조에서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삼성 SDI의 첫 배터리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헝가리에는 첨단 배터리 제조업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 제조 허브에서 전기차 시대 제조 허브로 국가 비전까지 수정하고 2017년부터 산업 전략도 전면 수정했습니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현금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별로 VIP 지원 패키지를 도입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한국 등의 투자가 맞물려 불과 몇 년 만에 헝가리의 산업구조는 첨단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죠. 실제로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2022년 헝가리를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슈퍼파워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계 3위의 배터리 생산 능력 보유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에는 수년 내 연간 250기가와트씩 규모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유럽 전체 수요의 35%를 충당하고 헝가리를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배터리 생산국으로 올려놓겠다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는 헝가리 단일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자동차 수출에 이은 제2의 수출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2017-2023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28%를 기록하며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신사업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서 지도 모양이 달라진 도시도 있습니다. SK가 진출한 이반차입니다. SK 진출 전까지 이반차는 인구수 5,000명의 소도시였지만 SK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변 도시에서 엄청난 인구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인프라가 개선되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자 헝가리 정부와 이반차는 SK 공장으로 이어지는 1.8km 구간의 도로를 신규 정비한 후 SK로로 명명했죠. 이에 헝가리 정부는 SK온 공장에 2020년 올해의 일자리 창출 기업상을 수여했고, 삼성 SDI 또한 2019년 헝가리 투자자 대상 시상식에서 비즈니스 확장 부문 올해의 기업상을 수상해 그 기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헝가리였을까요? 유럽에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다른 중부 유럽 국가들도 있고 이들 역시 한국 제조업의 투자 대상지로 경쟁해왔습니다. 하지만 헝가리가 가진 지리적인 장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헝가리는 유럽 중심에 위치해 세계 유럽 교통회랑이 만나는 교차점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손꼽히는 고속도로 밀집도를 자랑하며 세계 국제공항과 4개 지역공항을 갖추는 등 물류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죠. 이는 배터리와 같이 무겁고 운송이 까다로운 제품을 적시에 공급망에 실어 나르기 위한 최적의 입지입니다. 실제로 헝가리에서 생산된 배터리의 상당수는 인접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의 완성차 공장으로 육로 수송됩니다. 가령 헝가리와 국경을 접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에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기아차 등의 공장이 있고, 독일 남부 미넨의 BMW 본사와도 가까워 헝가리산 배터리가 유럽 곳곳으로 하루 만에 운송될 수 있습니다. 헝가리라는 입지는 서유럽 시장과 동유럽 생산기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여 한국 기업들이 유럽 전역을 커버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인건비입니다. 헝가리는 비교적 잘 교육된 인력을 합리적인 임금에 고용할 수 있는 나라로 꼽힙니다. 중부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숙련도의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로 제조업 투자에 유리한데 헝가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헝가리는 공교육 수준이 높고 이공계 인력풀이 풍부해 기술 집약적 산업에 맞는 인재 채용이 용이했습니다. 헝가리 노동자들은 체코, 폴란드 등에 비해 영어 등 외국어 구사율도 높아 다국적 기업이 현지 운영을 할 때 소통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2010년대 후반 헝가리의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주변국보다 임금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서유럽에 비하면 인건비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비용 경쟁력이 있죠. 이런 적정한 임금의 숙련 노동력은 노동 집약성과 자동화 비율이 높은 배터리 산업에 있어 중요 자산이 됩니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해 투자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및 채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초기 정착을 돕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이 훌륭했습니다. 헝가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보조금 제도가 유럽에서 가장 파격적인 편에 속합니다. 법인세율 9%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7년부터 일괄 적용됐죠. 또한 지역별 실업률과 소득 수준에 따라 투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을 펼쳤습니다. 2010년 집권한 오르반 정부는 동방개방 정책을 선언하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했고, 특히 한국과 중국을 핵심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2016년 설립된 헝가리 투자청은 2022년 상반기까지 총 79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분야 투자 프로젝트 43건을 성사시켰습니다.
대규모 투자에 대해 아낌없는 현금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부여했는데 삼성 SDI 2공장의 경우 헝가리 정부로부터 1억 800만 유로의 직접 지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반차의 SK온 3공장 역시 EU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에 가까운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하죠. 마무리하자면 헝가리의 변신은 단순한 경제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 선택과 타이밍 그리고 파트너십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89년 동구권 최초로 한국과 손을 잡은 용기, 2016년 한국 기업을 받아들인 성견지명, 그리고 이후에 그린 전환을 활용한 전략적 포지셔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날 헝가리는 폴란드와 함께 유럽 배터리 생산의 90%를 담당하며 2030년까지 250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헝가리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중국은 유럽 최대 공장을 건설하고 있죠. 한때 독일의 하청업체라 불리며 변방에 머물렀던 헝가리가 이제는 유럽 전기차 혁명의 심장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헝가리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으며 2030년 유럽이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헝가리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